남편과 결혼 생활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일도 남편이 도맡아서 해주었습니다. 워낙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서 남편이 음식을 해주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벅찰 정도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성훈씨,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해준 파스타가 그렇게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서 나 눈물 날 것 같아. 정말 행복해. 성훈씨,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누가 할 소리를? 나 이제 우리 식당 2호점 내려고. 지금 하는 식당은 매일 메뉴가 바뀌잖아. 근데 새로 할 식당은 이태리 식당으로 하고 싶어. 정말? 기대된다. 당신은 뭐든 잘할 거야. 근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 자금? 얼마나? 5천 정도. 너한테 빌렸던 1억도 갚아야 하는데. 갚긴 뭘 갚아. 우리 이제 부부인데. 당신 성공이 내 성공이지. 당신 요식업계의 거물이 될 거야. 물론 당신이야 그런 욕심 없겠지만 재능 있잖아. 그럼 나 믿어주는 거야? 난 항상 당신 믿지. 내가 보태줄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속에 독사 같은 마음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유경아, 나야말로 너랑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복 같아.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았는데 유경이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 고마워. 나 식당 2호점 내면 바로 아이 갖자. 우리 이세가 너무 궁금해. 나도야. 나도 성훈씨 만나서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을 알게 됐어. 고마워. 그렇게 저는 또 그 인간에게 아무 의심 없이 큰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내 평생의 짝꿍에게 아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믿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눈먼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2호점을 준비하느라 바빠졌어요. 가끔은 집에 들어가도 남편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쩐지 불안했어요. 어느새 저는 남편에게 많은 걸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나 지금 식당이지. 메뉴 개발하느라 정신이 없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이고, 유경아, 밥 안 먹었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아니야, 천천히 와. 우리 남편 고생이 많네. 그런데 그날 새벽이 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남편처럼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계속했지만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았어요. 저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남편과 저의 아지트였던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들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어요. 다 큰 성인, 그것도 남자가 사라졌다고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뭐 일주일도 아니고 어제 저녁에 연락이 안 된 거 가지고 실종 신고를 하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말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든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형사님, 제발 좀 신경 써주세요. 아이 거참, 성함이 뭐라고요? 유성훈이요. 제 남편이에요. 유성훈. 그쪽 분은? 저는 김유경입니다. 김유경, 유성훈. 저와 제 남편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하던 경찰이 저에게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에이, 그 알만한 분이 장난하십니까? 김유경씨, 아니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데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성훈이라는 이름의 사람이랑 혼인했다고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식당 운영하던 사람은 유성훈이 아니라 60대 남성 이정명 씨인데요.
저는 경찰이 하는 말이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믿었던 두 번째 남편이 이름도 속이고 저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경찰도 믿을 수가 없다며 미친 듯이 뛰쳐나와서 남편 식당 근처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 말이 맞더라고요. 그 식당 명의가 62세의 이정명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명 씨는 그럼 어디 계세요? 그분은 그 2년 전인가 그 따님 계시는 캐나다로 가셨어요. 여기는 아르바이트 하던 젊은 사람한테 맡기고 간 걸로 아는데 그 아주 준 거는 아니고. 왜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혹시 모르세요? 유성훈이라고. 유성훈? 이름이 유성훈이라고? 처음 듣는데. 아니, 몰라. 난 이름은 못 들어서. 안 그래도 캐나다 계시던 사장님이 그 식당 정리한다고 한 달 전부터 연락을 해와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친구가 괜찮다고 자기 어차피 여기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하더라고. 어디로 간대요? 절 두고 어딜 간다고. 난 그 사람이 결혼한 건 오늘 알았네. 글쎄 나야 모르지. 어딜 간다고까지 얘기하나.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응급실이었어요. 갑자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진 거였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저는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흥신소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는데 얼굴만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귀신에라도 홀렸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꼭 남편을 찾고 싶었어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전국 방방곳곳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안 그래도 마른 편이었는데 정말 몸무게가 40kg도 나가지 않을 만큼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는 한풀이를 허공에 대고 미친 사람처럼 풀어내고는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번째 남편마저 행방불명으로 잃어버려서 미쳐버린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계셨어요. 정말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처럼 두 번째 남편의 흔적을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찾으러 떠돌아다니다가 저는 어느 날 연고지도 없는 시골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시골 어르신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이,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다녀? 정신 차려야지.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찾아다닌 지 2년이 되던 때에 다시 제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명상을 시작했고 다니던 병원에서 감사하게도 저를 다시 불러주셔서 다시 의사로 일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사라진 남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이 되던 해였어요. 지금처럼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병원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층에서 갓난아이를 앞으로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네? 김유경 씨 맞으시죠? 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왠지 사라진 남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예감에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김유경입니다. 혹시 성훈 씨 아세요? 제 남편 유성훈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그 여자가 피식 웃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유성훈이요? 그 인간이 본인이 유성훈이라고 하던가요? 그 인간 이름
유성훈 아니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인간 이름 이정식입니다. 남편이라고 하시는 걸 보면 그 인간한테 당하신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상간녀가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말씀해 보세요. 이 아이 그 인간 아이예요. 저도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 인간이 약에 취해서 그쪽 분 이름을 말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 그 인간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 인간이 제 이름으로 몇 천이나 빚을 졌어요. 우선 진정하고 제 사무실 가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조용한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지방에서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인간이 단골로 매일 찾아오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시죠? 선한 얼굴로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 사람한테 저는 제 마음을 다 내어줬어요. 그리고 혼자 살던 제 집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생겼고요. 식당을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도박꾼이었어요. 저 모르게 제 명의로 사채비까지 지고.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뒷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뜨니 그 여자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게 환상이었고 제가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유성훈, 아니 이정식? 그 인간 지금 어딨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 인간 실체 알고 어찌나 억울하던지. 어딨냐고요? 그게 지금 수배 중이에요. 여자들 등쳐먹으면서 도박이나 할 것이지 마약까지 했대요. 마약이요? 네, 지금 마약 공급책이 잡혔는데 그래서 그 인간도 덜미가 잡힌 모양이에요.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저도 그 인간 고소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 갓난아이랑 저 어떻게 살아요? 그 여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상간녀라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요. 배신감에 미칠 것만 같았지만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데리고 같이 경찰서로 가서 그 인간을 사기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민사 다 걸었어요. 변호사에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제출했고 제가 받은 피해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인간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한달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마약에 쪄들어서 이는 다 썩어 있고 눈은 퀭하고 그야말로 마약쟁이의 모습으로 그 인간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끔찍하던지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경아, 와줬구나. 나 좀 도와줘, 유경아.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성큼성큼 그 인간에게 다가가서 온 힘을 다해서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바로 쌍코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만큼 몸이 약해져 있었기도 했겠고 제가 분노를 담아서 때리기도 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유경아, 왜 그래? 다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뽕쟁이 사기꾼 이야기를 뭐하러 들어? 이 악마 같은 놈아. 어떻게 그렇게 선한 얼굴로 두 여자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놔? 네 인생만 망치면 되지. 야! 제가 다시 손을 들자 그 인간이 바짝 쫄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경찰이 말려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도착한 그 인간에게 당한 애기 엄마도 그 인간에게 뺨을 때렸어요. 경찰들도 저희의 마음을 알기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대씩 치셨으니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리고 그 인간은 상습 도박, 마약, 그리고 사기죄로 경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박과 사기로 징역을 살았던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은 결국 중형을 면치 못하고 징역 15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법정에 저는 매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 인간은 마약 금단 증상 때문에
헛소리를 하고 약을 찾고 거의 미치광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약 줘! 나 죽어!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녀! 약 줘! 유경아, 나 약 좀 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인간이 아닌 제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제가 속아서 그 인간을 찾아 헤매던 그 시간들은 어떤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어! 죽어! 이 악마야! 죽어버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인간의 실체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고아로 자란 게 아니었어요. 그 인간에게는 멀쩡히 시골에서 과수원을 하며 살고 계신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합의금 및 피해 보상금을 주었어요. 그분들도 딱하기는 했지만 아들 잘못 키운 죗값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편, 아니 사기꾼 마약쟁이에게 당해서 아이까지 낳고 저에게 알려준 그 여자는 재판을 다 마치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감사해요. 저도 피해자지만 그쪽 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유경씨 아니었으면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예 고소 자체를 못했을 거고요. 어찌 보면 유경씨가 저를 원망할 만도 한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요. 알잖아요. 우리 둘 다 악마한테 잘못 걸린 것 뿐이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니까요. 씩씩하게 아이 잘 키우세요. 좋은 사람으로요. 네, 그럴게요. 사기, 도박, 마약쟁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한 그 여자는 지금 뭘 하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디 마지막에 저와 나눈 대화대로 아이 잘 키우면서 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애써 드센 사람인 척하고 버텨냈지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온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동료 의사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지금도 친구처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과 제가 또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관계를 지속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커요. 그 사람도 제 곁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아직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결혼이 사기로 끝이 나고 나서 그것들에도 정이 뚝 떨어졌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명상을 하며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 상처를 치유할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많은 일을 겪었으니 제 부모님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저희 이모가 이걸 들으신다면 저희 엄마도 듣게 되시겠죠. 엄마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엄마, 어릴 때는 공부도 잘하고 의사도 돼서 자랑스러운 딸내미였는데 살다 보니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많이 겪고 엄마 아빠한테 아픈 손가락이 됐네요.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단단해졌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와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아빠 속상하지 않게 잘 살게요. 딸 믿죠?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마약은 호기심에도 하면 안 됩니다. 멀쩡한 인간도 지옥행 특급 티켓을 쥐어주는 게 마약이에요. 제가 봐서 알잖아요. 그 미친 인간이 법정에서도 울부짖으며 마약을 찾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정말 끔찍합니다. 쓰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앞으로 저 자신을 믿고 씩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독감 주사 접종을 시작했더라고요. 가을 환절기, 추운 겨울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